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목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경제, 과연 정치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평론가 이정호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장 양대지수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정도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상승 탄력은 좀 떨어졌어요. 다우가 1% 올랐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금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8월달 들어와서 상승 탄력은 많이 꺾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코스피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 1위를 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게 제일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8월 1일 날 나왔던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요 근래 일본 증시는 또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의 둔화가 된 모습세였고, 오늘 장의 옵션 반기일은 어떻게 보면 무탈 없이 잘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수나 종목들이 특이 사항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휴가 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 또 세법 개정안, 여기에 노란봉투법 등등 산적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시장은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이 표심과 돈줄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짚어보도록 하죠. 정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런 분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우려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 세 가지 짚어보면서 오늘 그들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치매머니 154조 원을 지키겠다면서 효자 노릇을 자처하는 정부라는 헤드라인이 달리면서 기사가 나왔던데요. 퇴직연금 기금화와 함께 이거 좀 꺼림칙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정부에서 놀고 있는 돈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치매머니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요. 2023년 기준으로 GDP의 6.4%고 금액으로 따지면 154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가 되는 만큼 2050년도에는 488조 원을 전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큰 금액을 정부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신 굴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자유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드는 모습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한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법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저는 굉장히 의문심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큰 금액을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굴린다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회사나 어떤 사업군가 이런 부분만 계속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AI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AI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객관적인 모습대로 보면서 가야 되는데, 정부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 섞이는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기금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때 쓰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 목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기금화하려고 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자꾸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다라고 환상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대신 너네를 위해서 치매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줄게. 퇴직하고 나서 이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굴려서 니네가 나이 들었을 때 우리가 다시 베풀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유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억누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부분이 잘 굴러갔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 왜 지금 탄력에서 계속적으로 정부는 돈을 계속적으로 끌고 모아서 계속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을 이뤄내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심은 들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의 그 본회의 단타에서도 보셨듯이 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추진하는 동력 가운데서 미리 이런 부분을 아는 일부 사람들의 어떤 그 좀 부도덕한 이런 행태들도 드러나는 만큼 과연 이런 큰 돈들에 대해서 항상 정부가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이런 것들을 이슈화를 시킵니다. 네. 치매머니라는 것은 고령 치매 환자들의 자산을 말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갈수록 더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뭐 치매머니도 치매머니지만 치매머니는 사실 이제 돈이 그냥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금화하겠다라고 네. 얘기한 거죠. 수익률이 한 3% 정도인데 네. 국민연금 기준으로 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굴리면은 충분히 더 수익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노후를 어느 정도 책임져 주겠다. 약간 이렇게 발린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거는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개인적인 부분이나 개인이 원해서 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IRA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법제화를 계속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권력의 힘에 빗대어서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또 비대칭 또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또 개인 투자자 또 어떻게 보면 손실만 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더 억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수익을 더 크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먼저 시작하고 나서 안 좋은 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에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먼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렇게 사탕발림 같은 굉장히 달콤한 말 뒤에 항상 또 매운맛을 숨겨두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도 뭐 보조금 15만 원 주고 증세하는 거 눈 뜨고 뻔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큰 자금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고 또 치매머니, 퇴직연금 기금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공기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굴린다는 것 자체에서 또 새로운 권력이 생긴다는 부분에 특히 정부가 더욱더 역할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유가 상실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동계의 변화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나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강조했다 부분이 노란봉투법 다음에는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더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나 아니면은 근로자분들한테는 더 현타가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임금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이랑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임금이 높아질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자유 경쟁 사회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법안은 약간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공산당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공산당 어릴 때 많이 교육을 하잖아요. 왜 망했냐 봤을 때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자. 어떻게 본다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고 똑같이 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일을 안 해도 누군가는 돈을 챙겨
생긴다라고 봤을 때는 근로 의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에서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우를 해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인재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과 동일 노동을 같이 결합해서 본다라고 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협력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까지도 다 어떻게 본다면 다 얘기를 들어주고 네.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 임금, 동일 노동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는 네. 이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그리고 본청, 정직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임금을 맞춰야 된다는, 어떻게 본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협력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임금 절약 그리고 관리 절약 이런 부분이 큰데, 이런 법제화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 이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다 우리 기업으로 다 와라 라고 될 경우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기업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자원에서 이제 많은 인원들이 더 나눌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더 손해를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수가 더 이 법안에서 지지할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능력을 갖추려고 그 소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인재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다른 외국 기업이나 아니 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 시대, 이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쟁하는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인재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 기업 입장에서는 악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꼭 막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원정 6186님께서 동일 백수 동일 임금이라고 하셨어요. 네. 동일 노동이란 것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재테크의 기본은 내 몸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일차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산업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마다 다 입장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 똑같이 우리가 근로자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건설 현장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땅을 1m를 파야 돼. 땅을 이걸 똑같이 했을 경우에 똑같이 받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시간보다 네. 1m 팔 걸 2m 파버리고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가치를 올릴 경우에는 또 다르게 기업 입장에서는 측정을 해줄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사라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축구를 약간 빗대서 봤을 때 누군가는 연봉이 되게 높고 누군가는 연봉이 되게 낮습니다. 왜냐? 저 사람은 골을 되게 잘 넣고 어떤 사람은 수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치의 차이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치를 똑같이 매겨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진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잘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로 의욕을 많이 떨어뜨리는 법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누가 진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냐? 우리 과거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올리고 그걸로 통해서 네. 이제 집도 사고 재테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개성 없는 시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0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똑같이 경력이 오래된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그 분도 이제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였을 때 그 임금이 안 올라가고 이제는 또 20대랑 똑같이 받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로 의욕을 정말 떨어뜨리는 법안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계속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법안을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아니고 이제는
근로자 5인 미만까지도 확대하려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정말 자영업자들도 다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매니저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점장, 매니저, 그리고 직원, 알바생 뭐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알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직원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급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더 좋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제 알바만 할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시행된다면 연차가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회사마다 다르고 산업군마다 다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본다면 다 법제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본다면 해석의 나름이다라고 너무 크게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러니할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하러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노동이라는 그 일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너는 딱 이거에서 이것만 해. 너는 이거에서 이것만 해.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눠지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회사 직원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금융 비용이나 어떻게 본다면은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 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5인 사업장도 얘기해 주셨고 네. 하청업체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결국에 하청업체를 삭제하는 그런 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떻게 본다면은 네. 우리가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협력사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네 회사 직원을 더욱더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는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는 더욱더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은 인재 유출이 가속화가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사나 이런 부분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참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사업군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자동차나 조선과 건설 뭐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편차가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또 이제는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산업군들을 확장을 해본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병원도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병원 입장에서는 내가 저 간호사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간호조무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일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어거지로 부려버리면 그것도 들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하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너무 네. 바로 당장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려고 해도 왜냐면 산업군마다 다 체계적으로 다 나눠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걸 있어서 국가가 정해주나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국가가 정해준 게 아니라 이때까지 기업들에서도 다 정해면서 연봉제다, 뭐 호봉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되게 모호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 그럼 분쟁이 많아지겠네요. 네, 엄청 어떻게 보면 근로자끼리 더 싸워라. 약간 어떻게 편가르기가 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지금은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정규직에서 나 이제 임금 똑같이 맞춰줘.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맞춰줍니까? 임금은 한정돼 있고 내가 가진 돈은 한정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될 가능성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비정규직 안에도 프리랜서 계약직이 있고요.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런 이제 그 어떤 직종 사이에서의 네. 그런 좀 마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연예인은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드라마 찍으면 똑같이 받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예. 인기가 많아서 많이 주고 누군가는 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참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소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근데 다수는 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소수가 누렸던 그거를 우리가 나눠 갖겠다. 빼앗는 거죠. 네, 약간 그런 네. 느낌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게 결코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의 발전과 이런 부분을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정말 안 좋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죠. 그런데 이런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지금 채팅창에서는 그럼 직급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일하기 싫습니다. 일 안 할 테니까 용돈만 주세요라는 북한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인가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의 돌멩이가 던져지고 하나의 나비의 날개짓이 나오게 되면서 그 나비 효과로 인해서 인재가 유출되고 또 우리 인재 풀의 하향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치매머니의 공공 신탁화, 퇴직연금의 기금화,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은 일단 구조개혁과 재정 확장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실제로 챙기려는 실속은 뭘까요? 다 표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뭐 표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지금 뭐 치매머니나 이런 부분은 고령화를 노린 약간 표를 의식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20, 30대 젊은 층이 어떻게 보면 더 환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지금이야 좋다라고 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어떻게 본다면 경력은 짧지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환호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내가 또 계속적으로 경력이 쌓였을 때는 이게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표심 때문에 이런 법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국가 운영이나 국가 미래 발전에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된다. 무조건 표심 때문에 이런 법안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표심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권력 장악이죠 라고 채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돈을 독점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라고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 123개 국정과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요약한 내용인데요. 국민 참여형 개헌 얘기가 나왔고요. 검경 개혁, 대통령 연임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권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포석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임제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면은 이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감찰할 수 있는 감찰기관, 그리고 검찰, 경찰,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사법부, 입법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딱 균형이 맞춰져야 이런 부분도 연임제까지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제일 잘 나가고 제일 강할 때 지금 이렇게 법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연임을 하고 싶어, 이건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연임제를 하게 됐을 때 대통령 이재명이 누릴 수 있는 임기가 네. 뭐 5년 이상으로 충분히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 이 연임제 얘기가 뭐 사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탄핵 정국부터 얘기는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법을 계속 악법을 도입하고 바꿔 나가면서 하게 된다면 대통령 이재명이 누릴 수 있는 임기가 10년도 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법안을 할 때는 자기는 네. 제의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야 공정하게 법이나 이런 부분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 살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영입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나 이런 법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더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공정하지 못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할 때는 아니지 않나. 나중에 다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지금 입법부나 이런 부분이 다 균형도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법 제안을 하려고 하고 이걸 개헌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 빨리 통과를 시키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액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권력을 내려놓았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워낙 막대하게 좀
크다 보니까 받던 재판도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또 무리한 독재에 대한 좀 야욕을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